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제공해주신 연합뉴스 기사 한 편인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이른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이 3개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랄까 잘 짜인 각본처럼 순식간에 부동산 시장이랑 정치권을 그냥 확 뒤흔들어 놨어요. 요청하신 대로 이 주말의 소셜미디어 기습 작전을 한번 제대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체스판을 보는 것 같아요. 첫 수는 시장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 두 번째는 반대파의 공격을 대받아치는 방어,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이미지를 다지는 굳히기 한 수. 대통령은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3가지 수에 담긴 진짜 의도는 뭘까요? 근데 방식 자체가 메시지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보통 대통령 메시지는 재변인실 톰에서 아주 정제된 언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주말 아침 일찍 대통령이 그냥 옆 사람한테 말하듯이 날것의 언어로 직접 말을 거는 형식이에요. 이건 단순히 정책을 알리는 걸 넘어서서 기성 언론이나 복잡한 절차 안 거치고 내 생각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그런 선언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소통 방식의 변화가 내용보다 더 중요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첫 번째 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대통령이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딱 포문을 열었어요.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망국적이라니, 와, 단어 선택이 정말 강렬합니다. 그렇죠. 이건 부동산 가격이 좀 높다, 이 수준의 진단이 전혀 아니거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신박한 병으로 규정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 설정이죠. 듣는 사람이 문제의 심각성을 최고 수준으로 바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앞으로 엄청난 정치적 저항이 있을 거다, 이걸 이미 예상하고 있고 그걸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반발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러면서 과거 성공 사례 2가지를 딱 꺼내들었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의 계곡 불법시설 정비랑 주식시장 5,000PC대 개막.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네, 단순한 자기 자랑으로 비치는 도 있겠지만 정치적 수사로서는 이게 매우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계곡 정비는 수십 년간 누구도 못 건드렸던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성공했다, 이런 구체적인 서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 5,000피 역시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으니까 시장이 정상화되고 성장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요. 즉,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해냈다,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문제도 나를 믿어달라, 이런 신뢰를 구축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부분이 좀 의아해요. 부동산 문제가 정말 그보다 쉬운 일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자산이 얽혀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쉽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해결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법에 가깝다고 봐야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고요? 네, 만약 쉬운 일이라고 공언했는데 성과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이렇게 쉽다면서 왜 못하냐는 비판에 바로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스스로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배수진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정부 내부에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압박을 가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 거죠. 마침 정부가 세제 개편 검토를 언급한 뒤에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하는 타이밍에 이 메시지를 던진 것도 아주 절묘했고요. 하락에 불씨러 보일 때 더 강한 메시지로 기름을 부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의도라고 봐야죠. 그렇게 첫 번째 수로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알린 뒤에 곧바로 두 번째 수를 둡니다. 분위기가 한층 더 싸늘해져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이건 거의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정책 발표라기보다는 시장에 보내는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듣는 사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죠. 기사에서는 이걸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잠그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거라고 분석하는데 이건 앞으로 상상 이상의 강력한 규제나 세제 개편이 뒤따를 거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겠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한다거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도입하거나 더 강화하는 방안, 아니면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규제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카드인지는 안 알려주겠지만 당신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카드일 것이라는 그 불확실성과 공포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공포 전력이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기꾼 잡으려다가 평범한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고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가장 큰 위험 부담이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심리전의 성격이 강한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건 그 심리전의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행위거든요. 그만큼 효과는 빠르고 강력할 수 있지만 자칫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투기 심리는 꺾되 시장의 경착륙은 막아야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리전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향한 심리전도 동시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종묘와 테른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세 번째 게시물이 딱 그랬죠? 맞습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는데 이게 사실 정부 정책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야당 측 시각이 담긴 기사였거든요. 보통 이런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거나 반박 자료를 내는 게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기사 제목을 딱 한 길자 바꿔서 그대로 되물었습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 라고요. 기사에서 이걸 거울 화법이라고 표현했는데 비판의 칼날을 그대로 잡아서 방향만 180도 돌려 상대에게 겨눈 셈이네요. 아주 영리하고 공격적인 화법이죠. 이건 단순히 우리 정책은 이중적이지 않다고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비판 논리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이중적인 것은 당신들이다 라고 역공을 펼치는 거예요. 즉, 문화유산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서울 한복판 종묘 앞 고층 개발을 추진하려는 당신들이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태릉 개발을 반대하는 것, 꼬소 진짜 모순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그냥 씌워버리는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 방어전이 아니라 순식간에 공격전으로 전환해버렸네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덧붙여서 논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와 버리죠.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면서 수세에 몰리는 대신에 소셜미디어라는 광장에서 직접 공세로 전환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프레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아주 노련한 정치적 기술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수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목표와 강력한 경고를 날렸고 두 번째 수로는 야당의 비판을 거울화법으로 받아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은 조금 결이 달라요.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이 미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과감한 신고 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죠? 라고 썼거든요. 갑자기 왜 주식시장 얘기가 나온 걸까요? 이건 앞선 두 개의 게시물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게시물은 사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 아래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게시물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성공 사례로 뭘 언급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 불법과 부정에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서 5,000피를 열었다는 대목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이 신고 포상제 이야기는 첫 게시물에서 던졌던 주식시장 정상화라는 키워드를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다시 한번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나는 과거에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신고 포상 제도를 제시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저는 그냥 각각 다른 현안에 대해서 글을 올린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라는 키워드로 꿰어보니까 마치 잘 짜인 3부작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정치 공방의 비정상, 그리고 금융시장의 비정상을 모두 바로잡겠다. 이런?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게시물은 부동산 투기 역시 주가 조작과 같은 불법 또는 불공정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개의 게시물은 각각 독립적인 메시지인 동시에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사회 모든 영역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개혁가로서의 대통령 이미지를 일관되게 구축하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소통 전략이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판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죠. 이 개별적인 수들을 모두 합쳐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이 주말의 소셜미디어 기습작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 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그 이상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죠. 매우 직접적이고 공격적이며 또 여론을 활용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복잡한 논리나 절차보다는 선명한 구호와 상징적인 행동으로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고 논쟁의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켜보는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경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건 아주 강력한 하방 압력 신호입니다. 잠재적인 초강력 세제 개편이나 규제로 인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여야 공방이 훨씬 더 치열하고 격렬해질 것을 예고합니다. 정부가 비판에 대해 방어하기보다는 직접 공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으니까요. 정부가 지금 어디에 가장 집중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라는 목표를 위해 얼마나 단호한 의지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세는 대통령의 선언과 그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대화는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표 계산 없이 비난을 감수하면 이 모든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수많은 국민들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러운 경제정책이 정치적 계산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그 비난의 출처가 소수의 투기꾼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을 직접 겪게 될 수많은 평범한 주택 소유주들에게서 터져 나온다면 그때도 과연 지금과 같은 단호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